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인공지능 특화 도시 광주가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인공지능 육성 전략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관련 기반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어서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자리한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시설물입니다. 가동 1년 6개월 만에 AI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2천여 건의 연구과제를 무상 지원하며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생태계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이제 실검증하고 실증하는 체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시험 검증 실증 체계를 광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혼잡한 전국이 계속되며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2단계 실증 사업도 조기 대선을 맞아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정책 의제는 단연 인공지능 패권 확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10년 내에 인공지능 세계 3강 진입을 약속했고 당내 유력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 예산 100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 후 첫 현장 행보로 찾아간 이 기업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 스타트업. 얼마 전 해당 기업과 직접 투자 협약을 맺은 광주시로서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인공지능 관련 행보가 사실상 차기 정부 인공지능 분야 집중 투자 지역을 가늠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 광주의 아이카 사업 등이 초기부터 저희가 반도체가 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수행해 주셨고 또 그런 과정들이 저희 제품을 고도화하는데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반 시설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춘 지역적 강점을 내세워 차기 정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인프라, 기업, 인재,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광주는 AI 중심 도시로 성장할 거다. 최대 인프라인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AI 초거대 컴퓨팅 센터는 지금 광주에 구축되어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한 10배의 서울, 경기, 대구 등 타도시도 앞다퉈 인공지능을 집중 육성하는 상황. 광주시가 이번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인공지능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배임 혐의의 고위 공무원을 수사하던 서해 해경청 수사팀장이 외압과 부당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경 본청 상급자로부터 수사는 덮는 게 예술이라는 전화를 받고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다 오주로 발령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서해청은 사실 무구지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해경청 소속 수사팀장은 지난해 10월 국고 400억 원을 낭비했다는 배임 혐의로 해수부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0여일 뒤 갑자기 해경 본청 소속 모 과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는 하는 것보다 덮는 게 예술이야. 알지? 이미 검찰에서 수사에 종결한 사건이라면서 수사를 끝내라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험지로 발령받을 거라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눈에 훤하다. 내년 1월달에 어디 서해 바다 한가운데서 앞에 3톤 어디 항해 부속원이라 돼가지고. 그런데 이 통화 넉 달 뒤인 지난 2월 실제로 해당 수사팀장은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함정의 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해당 팀장은 본인이 수사하던 고위 공무원과 서해청장이 평소 지인 사이라면서 이 같은 외압 의혹 배후에 이명준 서해청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앞둔 시기에 이 청장이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할 수 없도록 인사 규정까지 바꾸면서 부당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주 피해자하고 우리 청장하고 고등학교 그 선후배 사이에 갑자기 그 압수수색 보고 한 이후에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서해해경 측은 어떠한 외압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압수수색을 보고받기 이틀 전부터 인사지침 변경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부당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또 목포해경에서 해당 팀장의 수사 역량과 전체적인 인사 운영과 수요를 고려해 대형 함정에 발령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청장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당 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해경 본청은 이 청장 등을 상대로 감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난주 전남의 돼지 농가 두 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항체 양성률이 높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내에서 7년 만에 돼지 구제역이 확인된 전남 무안. 2개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6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두 농장 모두 98.4%로 백신 항체 양성률이 높았음에도 돌파 감염을 막지는 못한 상황. 또 돼지의 바이러스 배출량은 소의 1000배에 달하는 만큼 전라남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도 이제 1차 접종을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3kg 내에는 다시 재접종을 하겠습니다. 물 세척을 하고 다시 또 소독을 하고 하는 그런 반복 절차를 거쳐서 바닥에 있는 구제역 양성균을 완전히 없애는. 전문가들은 구제역 백신도 개체에 따라 예방 효과의 차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생존율은 물에서 50일, 흙과 건초류에선 200일 등으로 길기 때문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8일 기존 영암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 남아있던 한우 4마리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체적인 차이도 있지만 백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뒤 생기는 자연 감염 항체와 특별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감염 일주일 뒤 형성되는 항체가 없었을 만큼 발생 초기 단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또 임상 증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내뿜는 바이러스 농도도 그만큼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염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증상이 완화되면 바이러스가 배출이 많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대규모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돼지 농가들의 바이러스 확산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도 시작됐지만 해당 지역이 사육 밀집 지역이라 시간이 소요될 전망. 집단 면역이 확인된 상황에서 재유행을 막기 위해선 차단 방역을 위한 농가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여수 산단이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인 샤힌 프로젝트가 한창입니다. 내년 말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 여수 산단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울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6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S-오일이 약 9조 원을 투자한 울산의 샤힌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축구장 120여 개에 달하는 부지에 국내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공장이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인력이 몰리면서 하루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랜트 사상 가장 큰 초 메가 프로젝트이고요. 그러니까 샤힌 프로젝트에 관련된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피크타임 때 17,0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여수에서 울산까지 온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여수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울산역 샤힌 프로젝트에 근로자들이 많이 직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대한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 능력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석유화학의 쌀인 에틸렌의 국내 총 생산 규모는 1,270만 톤,
이 가운데 180만 톤이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 신공장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국내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샤인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3%, 내년 6월이면 완공되고 12월 말 정상 가동합니다. 기업들을 더 긴장하게 하는 건 원유에서 곧바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TC2C 기술입니다. 공정 단계를 줄이고 물류와 운송 비용까지 아껴 제조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생산 기술을 갖춘 샤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발 공급 과잉에 세계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체제에서도 가격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시련에 여수시나 여수산단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고 이후부터는 우리 국가 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경쟁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은 늦어도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해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과 타선 침체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투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2년 만에 꼴찌까지 추락했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흐트러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야구 소식 한신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에 이어서 이젠 불펜의 핵심 곽도규까지. 곽도규 선수는 지난 11일 왼쪽 굴곡근 손상이 확인돼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처럼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기아는 지난 12일엔 꼴찌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이후 2년 만인데 이범호 감독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겪는 최대 위기에 맞닥뜨린 겁니다. 분위기를 타야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더 많이 발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 지난 시즌 우승의 원동력이었던 타선이 눈에 띄게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3할이 넘었던 팀 타선은 올 시즌 2할 4푼대로 추락했고 평균 자책점 역시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타선이 필요할 때 점수를 못 내다 보니 선발과 불펜 투수들의 부진과 과부하로 이어지고 맥없이 경기를 내주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지난 12일 데뷔 첫 멀티 홈런을 기록하는 등 홈런 단독 선두로 타선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데다가 Yeah, it's just trying to start as early as I could, with being smooth and calm, being still with my head and allowing myself to see the pitch, and so that way I can fire when I'm ready.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 등 외인 선발 투수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김도영과 김선빈 선수가 훈련을 시작하며 복귀 일정에 들어가는 등 주축 선수들의 합류가 가시화되는 건 위안입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의 꿈을 가득 안고 시즌을 출발한 기아 타이거즈. 꼴찌까지 경험한 최대 위기 속에서 흐트러지고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추진합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무안공항 폐쇄 기간을 7월까지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번 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